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양표지자 검사 중에 하나인 대장암 표지자 검사 CEA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양표지자 검사란 무엇일까요? 암이 자라고 있을 때 이 암이 내 몸에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단서를 남기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종양표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종양표지자란 선별검사, 즉 증상이 없을 때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진단을 보조하는 목적, 그리고 이 암에 대한 치료에 대한 예후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를 평가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치료 직후에 이 치료가 이 환자의 암을 치료하는 데에서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각 학회들마다 이 종양표지자에 대한 입장을 다르게 내놓고 있는데, 일부 학회에서는 긍정적으로 혹은 일부 학회에서는 부정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유는 일단은 이 표지자 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활용을 할 경우에서는 무분별하게 CT를 찍는다든지 MRI 그리고 내시경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많이 시행해서 오히려 환자들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만 하자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양표지자 검사를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원칙이 있는데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만 강조드리면 단 한 번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라는 기관에서 시행을 했으면 그 기관에서만 시행을 한 검사를 가지고 우리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를 판단을 해야지, 여러 검사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검사 결과를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단의 어떤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대장암 표지자 검사인 CEA뿐만 아니라 난소암 표지자 검사인 CA125라든지 췌장암 표지자 검사인 CA19-9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CEA라는 것은 암종 배아 항원을 뜻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사실 태아 조직에서만 발견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는 대부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암세포가 자라면서 이게 정상 조직을 파괴하고 침몰하면서 이런 것들이 혈중 속으로 분비돼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대장암 표지자 검사로서 쓰이는 CEA라는 것은 선별검사로서는 그 의미가 떨어집니다. 즉 증상이 없을 때 우리가 이 CEA 수치를 가지고 대장암이 있네 없네를 알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폴립이 있고 여러 가지 CEA 수치가 올랐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진단을 보조하는 목적으로도 쓰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언제 CEA가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냐? 치료를 했을 때 만약에 올라 있다가 떨어졌을 때 이 치료가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목적, 그리고 치료에 전에 들어갔을 때 이 CA 수치가 대장암을 확진을 받았을 때 지나치게 높을 때 좋을 것인지 아닌지를 이 암에 대한 예후를 평가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치료를 하고 나서 CA 수치가 높았다가 떨어졌고 이후에 다시 올랐을 때 재발을 우리가 평가하는 데 쓰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대장암 이 종양표지자 검사로서 알려져 있는 CEA라는 것은 증상이 없을 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검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CEA라는 수치는 흡연하시는 분들에서는 비흡연자보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한치가 다릅니다. 흡연자분들은 5 이상이면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고, 비흡연자분들은 3 이상이면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장암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폐암이나 췌장암에서도 상승할 수 있고 간혹 위암이나 간암에서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검사로서는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CEA라는 것은 만약에 CA19-9라는 췌장암 선별검사가 같이 활용을 했을 경우에서는 정확도가 췌장암에 대한 정확도가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고, 만약에 난소암에 대한 표지자 검사로서 CA125와 활용을 같이 했을 경우에서는 난소암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데 그런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데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약에 비악성 종양, 즉 종양이 아닌 상태에서도 CA가 올라갈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흡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간경화나 간염 그리고 담도가 막혔을 경우에서도 이 CA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 염증성 장 질환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심지어 대장 용종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으면서 췌장염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폐가 안 좋은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A라는 수치가 이 수치가 올랐다고 해서 대장암이다 이렇게 확언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CA가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CA가 오르기 때문에 보통은 추적 검사를 했을 때 올랐다고 하면 1개월 이내에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에서는 일단은 이 종양 표지자 검사가 먼저 오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미지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치를 추적 검사를 해서 수치가 만약 증가하는 추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지 검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CT를 찍는다거나 내시경을 시행해서 대장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활용을 해봐야겠고, 그리고 만약에 수치가 그대로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1개월에서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팔로우업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감소하지 않는다면 그때서는 영상 검사를 해볼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것과 상관없이 중간에 한 번이라도 여러 가지 중간에 배변 습관이 변했다든지 여러 혈변이 보인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서는 내시경이나 CT 같은 영상 검사를 활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장암 선별 검사로서 왜 CA가 활용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 앞으로는 이 종양 표지자 검사를 난소암, 췌장암, 전립선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